오늘은 제가 올해 초에 연재했던 만화를 바탕으로 시리즈툰 연재할 때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갓생 그리고 인스타툰 그리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를 연재하고 있는 갓생 BG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우선 제 계정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23년 1월 1일에 콘텐츠를 미리 준비해 놓고 요이 땅 하면서 연재를 시작했고요. 7월까지는 2,000명 그리고 8월에 급속도로 성장을 한 후에 그해 연말까지는 14,000명까지 꾸준히 큰 폭으로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계정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딱 지나고 24년이 되자마자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도 반응이 저조하더라고요. 꾸준히 하는 게 답인가 싶어서 툰도 릴스도 우격다짐으로 이것저것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팔로워는 점점 빠지면서 13,000명대까지 빠지기에 이르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인사이트는 제가 이 정체 또는 역성장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시도했던 시리즈툰 연재를 통해 얻은 교훈입니다. 진짜 24년 한 해 동안에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콘텐츠 2개에서 각각 조회수 인사이트를 뽑아온 페이지인데요. 6,300, 6,400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 당시 계정 팔로워가 14,000명, 14K 정도였다고 하면 6.3K, 6.4K는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죠. 그리고 인사이트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한쪽은 팔로워가 아닌 사람, 나머지는 팔로워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얼추 보면 절반밖에 안 본 거예요. 제 팔로워 중에서도. 그러니까 14,000명의 절반이면 7,000명, 7,000명의 절반, 3,500명 정도밖에 제 콘텐츠를 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팔로우 하신 분들이요. 뭐가 문제인지 여쭤볼 수도 없고 이 계정 진짜 끝난 건가? 라는 걱정까지 하면서 안 돼.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좀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어.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재를 해본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남의 집 신혼살이라는 시리즈툰이었는데요. 총 8편을 연재하고 누적 18만 5천 뷰를 기록했습니다. 18만 5천 뷰라고 하면 꽤 성공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소위 대박이 난 콘텐츠는 아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는 전 쏙 좋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제 팔로워 14,000 또는 15,000명보다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긴 했지만 더 하나당 적어도 10만 뷰 정도는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노린 만큼 조회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주제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좀 맞는 주제이긴 했어요.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혼 부부의 이야기였는데 결혼한 지 꽤 오래되신 분들도 우리 신혼집 구할 때 저랬지 또는 저희처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마지막으로 이미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는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았어요. 독자층을 좀 폭넓게 가져가 보면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좀 안타까운 결과를 기록하면서 저는 결국 작정하고 나의 흑역사를 꺼내봐야 되겠다.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기 싫다고 생각했던 흑역사를 꺼내서 콘텐츠로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에 총 13편을 연재하고 누적 600만 뷰가 넘는 시리즈를 만들면서 소위 대박 나는 콘텐츠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전혀 색다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연초에 연재했던 남의 집 신혼살이라는 콘텐츠가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대박이 나지 못했는지 이유를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TMI, 감정을 움직이는 스토리보다 정보 전달에 집중했다. 그리고 너무 구구절절 정보만 재미없게 전달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결론부터 말하는 두괄식도 아니고 재미없는,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는 일기 같은 콘텐츠를 연재했기 때문에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봐도 인정하는 악역이 없었다라는 이유인데요. 사람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악역에 더 몰입하고 손가락질하고 댓글로 같이 욕하고 주인공들을 걱정하는 그런 식으로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에 비해서 패턴화돼 있죠. 이분들은 전월세 구하러 갔을 때 저희 이 집 보러 왔는데요 라고 여쭤보면 그 집을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집 먼저 다 보여주거나 당신들이 보고 온 그 집은 어제 나갔어, 오늘 오전에 딱 나갔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소위 미끼 상품에 걸려든 이런 패턴은 흔히 모두 겪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악덕한 사람이라고 특징을 잡아서 설명할 수 없는 캐릭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600만 뷰 기록한 시리즈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기승전결의 이야기 구조에서 살짝 변주를 줬습니다. 우리 이거 중고등학생 때 소설 배우면서 많이 접했죠? 이게 아니었어요. 빨간 선을 따라가면서 알파벳을 상상해 보면 대문자 N이 그려지죠. N자형 스토리텔링에 착목해서 이야기를 기획했고 600만 뷰가 넘는 대박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독자들의 감정 기복을 이 빨간 선에 맞춰서 쥐락펴락,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간단한 예시 두 개를 가지고 이 N자형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조, 어떤 이야기의 구조일까요? 3초 드립니다. 3, 2, 1, 땡.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라이온 킹의 구조이죠. 다음 구조도 한번 볼까요? 이 구조 3초 드립니다. 3, 2, 1, 땡.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백설공주 또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로 잘 알려져 있는 디즈니의 동화 구조이죠. 여기도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 한번 나락으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대문자 N자의 구조를 가진 스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명하고 오래도록 사랑받는 구조, 이런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하면 내 시리즈2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고 여기에 제 이야기를 그대로 넣어서 6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만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구조들 하나하나 뜯어보는 연구회가 있다면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자, 제가 12월 딱 20일 동안 늘어지는 연말 그림 근육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구조도 함께 연구해 볼 수 있는 파랑새 드로잉 클럽 부제 스토리텔링 연구회라는 제목의 챌린지를 기획했습니다. 신청은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받고 있고요. 지금은 총 3분이 신청을 하신 상태입니다. 정원은 10명이니까 현재 7분 신청하실 수 있는 TO가 남아 있습니다. 이 챌린지에서는 11월 30일 일요일에 먼저 20일 동안 우리 이런 거 해봐요 라는 것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에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그릴 겁니다. 주제 그리고 그림의 완성도는 자유입니다. 무조건 하루에 한 장만 그리면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자형 스토리텔링을 포함해서 최근에 재미있게 본 장르 불문입니다. 영화, 만화, 소설, 드라마 다 가능해요. 단 완결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의 전개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주인공 및 등장인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20일 완주를 하고 나면 지금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 차근차근 뜯어서 분석한 스토리 구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집단 지성화가 된 카페 멤버로 유지되는 특전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연구회라는 부제를 단 만큼 특별하게 2가지 정도 특전을 더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N자형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저에게 처음 알려준 그 책의 저자인 니시노 아키히로라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제작자의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에는 아래에 보시는 이 3권의 책으로 잘 알려진 분인데요. 아직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덕질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굴뚝마을의 푸펠이라는 동화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5억 3천만 원 정도를 모으고 4년에 걸쳐 동화책 한 권을 만듭니다. 그게 내년이면 벌써 10주년을 맞이한다는데 10년에 걸쳐서 동화책을 70만 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작을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뮤지컬도 만들고 가부키도 만들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한 번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공연 또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돈을 벌고 있는 이분의 수익화 모델,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이런 다양한 수익화 모델을 구상할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을 되짚어보는 니시노 아키히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밈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은 작품, 정말 재미있는 작품 보고 나서도 짱! 대박! 미쳤다! 이렇게밖에 감상평을 적지 못해서 부족한 어휘력 때문에 머리를 막 빡빡 때리면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휘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저자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분, 일본의 문예평론가 미야케 카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쓰신 일본어 원서가 3년 만에 한국에서 11월 10일자로 덕후의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미 원서로 읽어봤고 한국어 번역본도 책을 구매했기 때문에 챌린지 기간 중에 이 책을 아주 먹기 좋게 요리해서 여러분께 설명하는 강연을 기획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 장씩 그림 인증하면서 그림 근손실 예방도 해, 2번의 강연에, 그리고 스토리 같이 구조 뜯어보면서 영원히 내가 맞는 스토리를 그때그때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 데이터베이스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제 딴에는 굉장히 좀 특전을 많이 준비한 파랑새 드로잉 클럽 스토리텔링 연구회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담겨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상세 페이지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리즈툰 그리실 때 주의할 점 꼭 기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